게임 마니아인 구본혁 씨는 쉬는 날이면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그럴 땐 언제나 달콤한 간식이 함께하죠. 요즘에는 약과 맛에 푹 빠졌습니다. 아예 봉지째 갖다 놓고 먹는데요. 보통 좀 오래 한다 싶으면은 10개, 15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계속 먹고. 하다가 로딩이면은 먹고, 잠깐 시간 뜨면 먹고 이런 식으로. 집에 쌓아두고 먹을 정도로 컵라면과 과자를 좋아한다는데 그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과자의 당 함유량은 각설탕 48개 분량.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자를 먹다 보면 환상의 조합처럼 찾게 된다는 음료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 김치냉장고인데 음료수가 더 많아서 동생들이랑 살고 있는데 다들 음료수를 좋아해서 콜라랑 커피랑 두유랑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항상 콜라랑 커피. 좀 이렇게 한 손에 쥐고 먹는 걸 좋아해요. 저 갈배도 이것도 제가 사둔 거고. 물 대신 마시는 게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오히려 간식을 더 많이 먹어서. 그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은 얼마나 될까? 하루에 마시는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 양을 계산했을 때 섭취하는 당분은 각설탕 58개 분량. 구본혁 씨가 과자와 음료로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분은 무려 각설탕 106개에 달했습니다. 액상과당이 몸에 들어와서 요산의 생성 자체를 높이기도 하고 신장에서 요산이 배설되는 것도 낮추거든요. 그래서 액상과당이 요산을 많이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풍에 가장 위험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액상과당은 위,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서 흡수돼 곧장 간으로 가서 분해됩니다. 이때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혈액 내 요산이 많아지면 결정을 이루게 되고 관절 곳곳에 쌓여 통풍을 유발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과당의 섭취가 통풍을 비롯해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을 더 높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공적으로 과당의 비율을 높여 만든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술, 어린이 음료, 양념 소스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는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사. 아 너무 짧은데? 또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깨깨 인사. 안녕. 그렇지. 아 예쁘다. 예쁘다. 그렇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얘네들도 이제 먹고 저도 이제 좀 먹고 공부하다가 배고프니까 애들도. 최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서병두 씨. 몇 시간씩 앉아 공부를 하다 보면 달콤한 게 당길 때가 많은데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 전까지 이렇게 간식으로 허전한 속을 달래곤 합니다. 젤리 한 봉지와 과자로는 좀 부족했는지 냉장고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또 꺼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서병두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예전에는 그러니까 통풍이 오기 전에는 매일 먹었고 그리고 보통 한 개로는 안 끝나고 항상 2개, 3개씩 먹었어요. 한 번 먹을 때. 하루에? 네, 한번 먹을 때? 한 번 이어서 주고.
한 자리에서 각설탕 24개를 먹은 셈입니다. 그리고 특히 맥주를 좋아했어요. 맥주나 이제 막걸리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근데 또 제가 또 나쁜 습관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주를 많이 먹어요. 다음날까지도 계속 먹어요. 네, 숙취가 있으면 단 걸 먹고 또. 달콤한 간식과 고기를 즐겨 먹었던 두 사람.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구본혁 씨는 대사증후군 지표 5개 중 4개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요산 수치도 정상 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서병두 씨 역시 3개 항목이 모두 높아 대사증후군과 고요산 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에서 사실 요산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또 요산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풍의 발생 위험도 더 높고요. 그동안 통풍의 주범 하면은 뭐 맥주, 치킨 이걸 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의외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주범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특히나 생각지도 못했던 가공식품들의 액상과당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유의하실 점은 이 가공식품마다 액상과당이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고과당, 콘시럽, 또 옥수수 시럽, 또 요리당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 그게 다 액상과당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타과당이라는 이 불분명한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타과당이요? 네, 그래서 모두 액상과당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앞서서 사례자분들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통풍이라는 병 자체도 이게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거나 혹은 요산이 몸에서 과다하게 생겨서 이제 생기는 일종의 대사 질환인데요. 요즘 성인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또한 이런 통풍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한 20세에서 39세 남성 356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7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통풍이 향후 발생할 위험이 2.4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여러 번 받으신 환자분들 129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추적 연구를 했더니 통풍 발생이 4배 정도 높고요. 근데 이런 대사증후군이 또 있던 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대사증후군이 없어지면 그 통풍의 발생 위험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는 게 통풍의 예방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풍 예방을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예, 앉아보실까요? 네. 3주간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이에서는 붉은 고기류, 탄산, 술과 같은 퓨린 함량이 많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대신에 채소와 두부,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통풍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제가 그동안 약간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잘 잡은 상태로 좀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건강을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이제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좋아했던 서병두 씨는 채소 섭취를 늘리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찾았습니다. 월남, 3일 3일이라고도 하는데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탄수화물도 적은 것 같고 건강하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다양한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서병두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건강한 식사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돼지고기나 이제 소고기 이런 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계란으로 대체를 했어요, 단백질은. 그다음에 두부나 콩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했고 가공식품을 다 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모든 가공식품을 다 끊었어요. 프로젝트 전과 확연히 달라진 식단. 육류 대신 두유,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 섭취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일주일을 넘어가니까 크게 절제를 하지 않아도 찾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난다. 외식이 잦았던 구본혁 씨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이 진짜 완전히 바뀌어서 고기 안 먹고 대체할 거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채소 전혀 안 드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네, 채소를 안 먹는데. 식단이 바뀌었네요. 네. 근데 채소를 안 먹으니까 먹을 게 도저히 없더라고요. 일단 두부 많이 먹고요. 바나나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거 말고는 그냥 야채는 그냥 다채롭게 먹는 편이라서. 예전과 달리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달라진 모습 중 하나. 평소 거르던 아침은 바나나와 우유로. 또 회사 구내 식당을 이용할 때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던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도 없앴습니다. 보통 한 2, 3km 뛰거든요. 근데 제가 3km 해야지 20분씩이나 나와갖고 그 정도 하면은 지쳐갖고 막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자, 그렇다면 서병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녁에 이제 맨몸 운동 위주로만 해서 푸시업이나 이제 뭐 이런 거 턱걸이 같은 거 중간중간 집안일 하면서 해요. 하루에 8세트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요새 하고 있어요, 요즘. 땀 흘린 뒤 충분한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도 잊지 않는데요. 3주간의 개선 프로젝트.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구본혁 씨의 경우 3주 전과 달리 대사증후군 지표 4개 모두 정상 기준으로 돌아왔고 요산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서병두 씨 역시 모든 대사증후군 지표가 정상 기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사실 요산은 3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요산 수치에 이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때그때 뭐 탈수 정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산 수치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약간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이런 생활습관 조정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3주간의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분명히 이런 대사증후군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통풍 측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에 건강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